너는 늙지 않는다. 우울증 스트레스는 지금 당신의 삶을 훔치고 있다. 장수하고 싶다면 우울증 스트레스를 잘 다스리라. 7장에서 넘어가면 인생의 젊음의 셈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마음, 재능, 삶에 발휘하는 창의성,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삶이다. 소피아 로렌. 세미는 행복하게 활짝 웃는 햇살 같은 소녀였다. 세미가 막 4학년이 되었을 때의 엄마인 크리스는 굉장히 오랜만에 일자리를 구했다. 그 이후로 세미는 불안에 사로잡힐 때가 많았다. 크리스의 퇴근 시간이 늦어서 집에 도착할 때까지 2시간은 엄마, 친구나 친척들이 세미를 돌봐줬는데 세미의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다. 급기야 세미는 병에 걸릴까봐 강박적으로 마음을 졸이는 상태가 되었다. 세미의 불안이 너무 심해져서 심리조사를 알아봐야 할 정도였어요. 정말 이상했어요. 그때까지 우리 삶에 일어날 일 중에서 그렇게 걱정할 일은 전혀 없었거든요. 저는 그게 MRI 기계라고 말해 주었어요. 세미가 기계를 겁을 먹었는데 크리스가 말했다. 그리고 어떤 기계인지 차분히 설명해 주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함께 세미의 두려움을 종이에 적었어요. 그리고 제가 물었죠. 이 두려움을 어떻게 할까? 세미는 종이를 똘똘 뭉치더니 난로에 던졌어요. 눈앞에서 불안을 던져 사라지게 한 거죠. 다음 날인 화요일 세미는 롤러 블레이드를 타다가 넘어졌다. 그리고 다음날 밤에 무릎이 심하게 부어올랐다. 세미는 겁에 질렸다. 그래서는 다음날 딸을 병원에 데리고 갔다. 그러고 나서 충격적이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말하자면 비행기가 집에 충돌한 것이다. 어느 날 아이에게 내려진 두려운 진단. 의사는 세미의 무릎이 부어오른 게 종양 때문인 걸 확인하고 남편에게 알리라고 말했다. 세미는 뼈에서 서서히 퍼지는 암인 골육적으로 진단을 받았다. 크리스가 말했다. 당신은 어린이가 성장하면서 겪는 일시적인 불안일 뿐이라고 생각했지만은 진단을 받은 후에 몇 가지 장면이 머릿속을 빠르게 스쳐나갔어요. 가족이 함께 외출할 때 세미가 심하게 숨이 찼던 적이 있었어요. 언젠가 독립기념일에는 다른 아이들이 달리기를 하는데 세미는 하지 않겠다고 했었죠. 슬프게도 암이 무릎에서 발견되어서 무렵에는 폐에도 전이 되었어. 그로부터 1년 동안에 3주마다 5일에서 7일간 항암 치료를 받았다. 항암 치료받음으로써 끔찍한 고육질과 탈모, 기억이 쇠약해지고 의사들은 암이 퍼진 다리를 구하기는 했지만은 다리와 무릎의 70%는 티타늄이었다. 세미는 개흉 수술도 받아야 했다. 폐의 종양을 제거하기 위해서 가슴을 절개하고 갈비뼈를 드러내는 고통스러운 왜 이렇게 됐나? 강박. 자, 이렇게 2008년 11월 치료가 끝났고 암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1월 세미는 놀이공원에서 또 넘어졌다. 암은 척추로 전이되었다. 치료, 척추수술, 개흉수술은 전보다 더 늘어났고 세미의 고통과 부모의 악몽도 몇 배로 늘어났다. 3개월 만의 검사 결과 암은 몸 곳곳으로 퍼진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는 종양이 셀 수 없을 만큼 많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크리스와 스티브는 세미의 생존 의지가 아주 강한 걸 알았기 때문에 암세포의 성장을 늦추기 위해서 더 강도 높은 항암 치료를 하기로 했다. 항암 치료를 하기로 했다. 고통스럽고 힘겨운 작별. 그때부터 세미를 살기 위해서 애쓰던 일을 그만두고 소중한 우리 딸이 죽음을 준비하도록 돕기 시작했어요. 크리스가 말했다. 어떤 부모도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세미는 7개월을 더 살았다. 그러나 그 시간은 무시무시한 고통, 병, 우울함으로 가득한 나날이었다.
결국 호스피스가 왔고 세미는 심장마비가 왔을 때 죽음덤으로 잠깐 행복을 보았지만은 마지막까지 몹시 힘들게 싸워야 했다. 마지막 사흘은 크리스나 스티브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나빴다. 발작이 여러 번 있었다. 어린 딸이 살려고 헛되이 싸우는 모습을 오랫동안 지켜보는 것은 가슴 찢어지는 일이었다. 세미는 집에서 죽고 싶어 했어요. 크리스가 눈을 감으려고 참으려고 애쓰면서 말했다. 우리는 마지막까지 그 애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어요. 마지막 순간에 세미는 아빠 품에 꼭 안겨서 죽었지요. 그 마지막 사흘과 3년 반 동안 엄청난 고통은 크리스의 마음속에서 아프게 반복되며 밤낮으로 생각을 비집고 들어오기 힘든 기억이었다. 이 예쁜 아이를 왜 이렇게 했을까? 아휴, 참, 이 현대의학에, 응? 이쁜 아이였는데, 그 인생에서, 그 질병이 별거 아닌 것을 이렇게 심각하게 만들어 버렸네요. 상실감이 이어 어둠 속으로 빠져드는 삶. 세미의 씩씩하고 짧은 생일을 추모하는 아름다운 장례식이 열렸다. 그러나 크리스는 딸에게 마지막 인사를 한 후 자신에게도 작별을 구한 것 같았다. 세미는 둘째였어요. 언니 테일러와 남동생 라이언이 있었죠. 물론 급할 때는 부모로서 최선을 다했지만 다른 두 아이는 우리 삶에서 뒷전에 넣을 때가 많았어요. 언제나 세미를 살리려는 노력이 우선이었고 나중에는 그 애가 삶을 마무리하기에 돕는 일이 주가 되었으니까요. 세미를 보살피는 데 온 힘을 쏟아부었던 그 기간에 저 자신의 거의 또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래서는 엄청난 상실감에 무감각해지려고 과식을 하고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침대에서 일어나기 죽기보다도 힘들었다. 우울함 속에 너무 깊이 가라앉아서 세미가 떠난 지 1년이 되기 전에 저도 죽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삶을 끝낼 방법을 찾으려고 했죠. 그는 계속 살아갈 자신이 없었어요. 매주 좋은 심리치료소와 이야기를 나누기는 했어요. 그는 가슴이 무너지는 슬픔이 언젠가는 약해지고 전환점이 올 거라고 장담했어요. 그리고 이런 종류의 아픔을 다룰 약은 없다고 했어요. 고통스러운 기억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러던 어느 날 크리스는 언니의 친구를 만나게 되었다. 매우 건강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여성이었어요. 크리스는 키가 작았다. 키는 155, 몸무게는 90. 그녀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침울하게 걷곤 했다. 크리스는 진심으로 웃을 수 있는 날은 다시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에이맨 클리닉에 나오는 식품 전문 잡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크리스가 설명했다. 그걸 뒤적거리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좋아, 이거 마음에 드네. 맞는 말이야. 크리스는 집에 들어서 인터넷으로 뷰티풀 브레인을 찾아보았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다운로드해서 읽었다. 책에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술이 방해하는 것들의 리스트가 나와 있었는데 그 부분을 읽으며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생생히 기억해요. 술을 마시면 타인에게 공감과 연민을 느끼지 못한대요. 저는 나머지 자식들과 남편에 대해서 공감하고 연민하는 능력을 되찾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는 바짝 마른 스펀지 같았다. 그녀는 책에 적힌 모든 것을 흡수했다. 철저하게 프로그램을 따랐어요. 8일이 지났을 때 살이 빠지든 말든 신경 쓰지 않게 되었어요. 진정으로 자유로웠죠. 세포에 영양을 공급하는 음식을 먹으니까 식탐과 술에 대한 욕구가 사라졌어요. 저는 우울증의 중독의 이유였던 세미와 관련된 고통스러운 기억을 극복하지 못했어요. 모든 것을 상실감과 슬픔 탓으로 돌렸죠. 그러나 뷰티풀 브레인을 읽고 지난 삶을 더 넓게 돌아보니 상당히 오랫동안 불안과 싸워왔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책에 나온 대로 정크푸드를 끊고 불과 8일 만에 불안 수치가 10에서 3으로 떨어졌어요. 이제 저는 불안 공격에서 벗어나려고 할 때에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요. 이 느낌이 진짜일까? 그래서는 한 번도 달리기를 한 적이 없었지만 이제 일주일에 나흘씩 달리기를 한다. 그녀는 말한다. 가능하면 밖에서 달리는 것을 추천해요.
달리는 여성의 모임에 가입해서 약간의 도움을 받기도 했어요. 거기서 달리기와 걷기를 병행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저는 하루에 7.2km씩 일주일에 4번 달려요. 다른 여성들과 달리기를 하고 때로는 혼자 달려요. 무슨 일이 있어도 빼먹지 않아요. 삶의 균형을 유지하려면 엔돌핀이 필요하기 때문에 무조건 달려야 해요. 달릴 때는 별로 좋은 느낌이 안 들 수도 있지만 저는 달리기를 엄청난 이익을 실현해줄 정서적인 투자라고 생각을 해요. 5개월 후에 그리스는 16kg을 뺐고 바지 사이즈가 10cm 줄었다. 그녀는 영양 변화와 운동으로 정서적인 균형을 되찾은 것이고 우선이고 체중 감량은 부가적인 혜택이라고 본다. 제게 주어진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제가 원하는 인생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제가 원하는 인생을 그리스는 내가 만든 새로운 프로그램 에이멘 솔루션 다니엘 에이멘 박사와 함께 더 날씬해지고 똑똑해지고 행복해지기에 십자군이 되었다. 그녀의 아버지, 어머니, 자매들도 동참하고 네가 나보다 더 힘든 일을 겪어가는 것을 알아.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어이없지만은 나 정말 우울해서 미치겠어. 네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알고 싶어. 그럼 그녀는 친구들에게 내 책을 알려준다. 내가 캘리포니아 북부의 에이멘 클리닉에서 강연하고 있었을 때 ANT가 작동하기 시작했다. 뇌에서 이렇게 삶을 훔치는 범인은 우울증, 슬픔, 스트레스. 우울증, 슬픔, 만성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사람은 몸과 마음과 생각이 실제 나이보다 더 늙을 뿐만 아니라 수명도 줄어든다. 우울증은 우리 시대의 심각한 문제이고 가장 큰 사망 원인 중에 하나다. 미국에서 크고 작은 우울증을 겪는 사람은 5천만 명이다. 즉 거의 모든 사람들이 우울증을 겪어봤거나 그런 사람을 알고 있다. 만성 스트레스로 인해서 특정 호르몬이 많이 생성되면 복부 지방이 증가하고 뇌에서 기억을 장기 보관하는 부분이 손상되는 대사 변화가 일어난다. 나는 우울증, 슬픔, 만성 스트레스를 건강의 비상사태로 생각한다. 이런 부정적인 정서 상태는 신체에 해로운 영향을 끼치고 비만, 암, 당뇨, 심장병, 치매를 일으킬 수가 있다. 그래서 이야기는 부정적인 정서 상태가 어떻게 삶을 압박하고 행복을 훔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런 상태를 치유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해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스트레스는 시작되었을 때 치유하는 것이 가장 좋다. 제를 더 샤론 목사는 2010년 12월 9개월간 투병 끝에 대장암으로 아내를 잃었다. 그는 지옥을 경험했다. 그러나 그가 위기에서 제일 먼저 보인 반응은 그리스의 경우와 반대였다. 제럴드는 오랫동안 목회를 했고 많은 사람들이 위기와 스트레스를 겪으면서 무너지는 모습을 보아왔다. 그는 자신이 살아남아서 아내를 돌보고 아이들 곁에 있어 주려면 건강해져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가족의 위기가 닥친 그 상황에서 그는 병원에 가고 영양학 전문가와 상담하고 건강식단과 운동을 시작해서 20kg이 넘는 살을 뺐다. 저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과식해요. 조심하지 않으면 금세 20kg이 다시 찌고 그러다가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상중에 몸과 마음이 쇠약해지면서 고통을 받는 일은 흔하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적응하는 일은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련 중에 하나다. 우리네는 사랑하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아도 새로운 일상에 적응하도록 요구받는다. 상실감 때문에 제정신이 아니라고 하면은 슬픔을 가눌 길이 없어 누워만 있는 상태를 생각할 것이다. 심각한 상실을 겪은 직후에 전전도 펴지른 느낌과 기분을 관장하는 변연계에 눌려서 일시적으로 기능을 상실할 수 있다. 상실감이나 스트레스가 심한 시기에는 할 일 목록을 만드는 간단한 일도 버겁게 느껴져서
며칠씩 질질 끌 수 있다. 아니 몇 주 혹은 몇 달 동안의 그런 상태가 지속이 될 수 있다. 우울증, 슬픔, 스트레스를 자연스럽게 치료하는 방법은 제럴드와 크리스의 사례는 우울증, 슬픔, 스트레스를 자연스럽게 치유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자신을 너그럽게 대하고 인내심을 갖는 것 외에도 우선순위를 다시 설정하고 최대한 줄인 할 일 목록 메뉴에 뇌를 특별히 관리하기를 추가한다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스트레스가 심한 시기에는 몸에 영양을 공급하는 적절한 음식을 먹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운동을 하면 정서적인 고통을 견디고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된다. 건강보조제, 마음을 어지럽히는 ANT 안테나를 뿌리 뽑아야 장기적인 성장이 필수적인 비옥한 마음의 토양을 유지할 수 있다. 울고 싶을 때는 울자. 슬플 때 흘리는 눈물에는 유해물질이 들어있고 행복할 때 흘리는 눈물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아는가? 그래서 슬플 때 한바탕 울고 나면 기분이 나아지는 경우가 많다. 눈물을 참거나 나중으로 미루는 것은 좋지가 않다. 목표를 세운다. 내가 긍정적으로 작용하려면 구체적으로 목표를 세우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가능한 한 빨리 새로운 것을 배운다. 복합적 슬픔 증후군은 중독과 같은 속성이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아가는 과정에서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등등 이렇게 고통을 충동적인 뇌, 우리는 뇌의 8가지를 보는데 충동적이고 강박적인 뇌, 충동, 침울한 뇌, 불안한 뇌, 축지엽이 손상한, 유해물질에 노출된 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있는 뇌, 8가지 유형이 여러 가지로 겹쳐나기도 한다. 첫 번째 유형은 충동적인 뇌는 PFC 활동이 저하다. PFC는 뇌의 제동장치나 마찬가지로 우리의 멍청한 말을 입 밖에 내거나 나쁜 결정을 내지 못하게 막아준다. 따라서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충동제어 능력, 주의력, 체계성이 부족하다. 그들은 행동하기 전 행동의 결과를 예측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결과로 건강, 인간관계, 일, 돈과 관련해서 갖가지 곤경에 처할 수가 있다. 이 충동 강박적인데 얼핏 보기에는 말 자체가 모순인 것 같다. 어떻게 충동적인 동시에 강박적일 수 있을까? 강박적인 도박꾼을 생각해보라. 이들은 도박을 안 하면 못 견딜 것 같은 강박적 욕구에 시달리지만 동시에 충동을 거의 통제하지 못한다. 이 유형에 해당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그들의 뇌를 촬영한 스캔 영상을 보면 뇌의 기어 변속기인 전측 대성회의 활동이 지나치게 왕성한 경향이 있다. 그래서 생각을 지나치게 많이 하고 부정적인 생각에 집착한다. 그러나 동시에 PFC 활동을 지나치게 저조해서 활동을 감독하는 데 문제가 있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세로토닌과 도파민 수치를 모두 늘려야 치료 효과를 볼 수 있다. 녹차를 많이 마셔서 도파민 수치를 늘리는 것도 좋다. 세로토닌을 증가시키는 항우울제에 자극제를 추가한 약물요법도 마찬가지로 상승 효과가 있다. 침울한 뇌, 이 유형에 해당하는 사람은 우울증, 부정적인 생각, 활력 저하, 낮은 자존감, 통증 증후군으로 고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소원회가 가장 에이멘. 게리는 항상 침울하고 부정적인 생각에 시달렸다. 어릴 때부터 늘 침울했다. 침울한 뇌 유형, 정상적인 거. 침울한 뇌 유형의 하얀색이 많이 보이네. 화살의 중간에 핵심 부분이 흰 게 있고,
SAME는 많은 연구 결과 우울증과 통증의 효과가 입증된 영양보조제다. 주목할 것은 신체 통증과 우울증이 분명히 관련되어 있다는 점이다. SAME는 항우울제 신발타만큼 우울증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불안한 뇌. 이 유형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불안 초조에 시달린다. 긴장과 두려움, 정상적인 것. 불안한 뇌는 밑으로 안정이 안 된다. 피 모양에서도 뭔가가 찌그러지거나 이런 것을 볼 수 있듯이 뇌에서도 역시 그러한 형상을 볼 수가 있네요. 도리는 뇌를 촬영한 스캔 영상은 기저해고 활동이 지나치게 왕성한 것을 보여주었다. 약물과 체면요법으로 뇌를 늘려주고 B6 마그네슘 가바 섭취를 병행한 결과 도리는 더 차분해지고 긴장감이 줄었을 뿐만 아니라 활력도 크게 증가했다. 가바. 축두엽이 손상된 뇌는 관자놀이 아래쪽 뒤쪽에 있는 축두엽은 기억, 학습, 감정 처리, 언어, 사회적인 힌트 읽기, 기분 안정, 성질 다스리기 등과 관련이 있다. 축두엽 손상은 이전의 뇌 부상으로 인한 것일 때가 많은데 기억력과 학습 능력이 떨어지거나 대화 중에 적절한 단어를 찾지 못하거나 사회적인 힌트를 읽지 못하거나 기분이 불안정하거나 성질을 다스리기 어려워진다. 25세인 베스는 4번의 자살 시도 끝에 에이메인 클릭에 왔다. 그녀는 어릴 때부터 우울증이 있었고 성질을 다스리지 못했다. 기분이 격하게 요동치고 자신이 어떻게 느낄지 전혀 예측할 수 없었다. 정상적인 스펙, 스캔 영상, 침울한 뇌. 유형의 사람들은 발작 치료 약물이 특히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해물질에 노출된 뇌는 어떨까요? 유해물질에 노출된 유해물질은 뭐 약물이라든가 여러가지 화학적인 거, 약물, 곰팡이, 베인트, 항암 치료제, 감염, 내막염 등 수면 무호흡증, 산소 결핍, 납철, 수은 등의 중금속 중독, 빈혈, 갑상선 저하증, 이러면 우울하고 침울하고 활력이 부족하고 머리가 멍하거나 혼란스럽고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패턴은 유해물질에 노출된 뇌의 전형적인 것인데 정상적인 스펙 스캔 영상을 보면 유해물질에 노출된 뇌의 유형은 전반적으로 저조한 활동, 외상 후에 스트레스 장애가 있는데 정서적으로 외상을 경험한 사람은 평생 뇌에 스트레스 패턴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 침울한 느낌. 와, 이거 뭐야? 일정함에 대칭적인 이렇게 뇌가 돼야 되는데 다이몬드 플러스 패턴. 66세인 프랭크는 대기업 CEO. 그는 기억력이 나빠지고 불안, 우울증, 과음이 심해져서 이민 클릭이 왔는데 프랭크의 아내는 그에게 최후 통첩을 했다. 치료를 받지 않으면 이혼하겠다는 것이다. 불안해지니까요. 이런 것들이 우리는 스캔 영상에서 나타난 다이몬드 플러스 패턴을 진정시키고 과거의 정서적인 외상을 제거하기 위해서 특수한 심리 치료를 추천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바보 같은 생각을 뿌리고 없자. 크리스가 슬픔에서 치유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었던 방법 중 하나는 ANT 치료. 머릿속에 떠오르는 바보 같은 생각을 물리치는 법을 배운 것이다. ANT. 사실 ANT를 죽이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서 효과가 얼마나 강력한지 믿기 어려울지 모른다. 그러나 막상 해보면 완전히 뒤바뀔 수 있다.
ANT 치료법은 슬프고 화가 나고 초조하고 통제가 안 되는 느낌이 들 때마다 종이의 수직선을 긋고 세 부분으로 나눈다. 첫 줄에는 머릿속에 떠오른 ANT를 적는다. 두 번째는 ANT의 유형을 적는다. 심리치료에서는 대개 ANT를 9가지 유형으로 설명한다. 세 번째 줄에서는 바보 같은 생각을 바로 잡고 없애버리기 위해서 ANT의 말대꾸를 한다. 10대 시절에 부모님께 꼬박꼬박 말대꾸를 한 적이 있는가? 나는 부모님이 두 손 두 발 다 들 정도로 말대꾸 대장이었다. 마찬가지로 당신은 자신에게 하는 거짓말에 대해 말대꾸 잘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ANT. 다시는 행복해지지 못할 거야. 나는 실패자야. 다 내 잘못이야. 앞날을 점치기, 꼬리표 붙이기. ANT 주기, 9가지 ANT 유형, 일반화하기, 부정적인 것에 초점 맞추기, 원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본다. 내가 모든 환자들에게 가르쳐주는 이런 것은 KT는 자살 충동과 우울증으로 고통받았던 경험을 털어놓는다. 이런 것들을 로즈마리 같이 태도를 바꿀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만들어 보자라는 건데요. 나이 먹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나이를 바꿔서 스트레스를 없애는 것은 술을 멀리하고 상실감은 안 되고 다른 사람을 도울 먼저 자신이 충전되어 있어야 되고 좋은 부모가 자식에게 하듯이 자신을 돌봐야 한다. 당신은 존재만으로서 괜찮은 사람이다. 불안하거나 화가 나는 것은 ANT 때문일 수가 있다. 성가신 ANT, 개미 같은 것을 빨리 알아차리고 제거하는 법을 배운다. 생각에 질문을 던진다. ANT를 제거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 슬프고 화가 나도 초조하고 통제가 안 되는 느낌이 들 때마다 종이에다가 부정적인 생각을 적고 그게 정말 진실인지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본다. 그런 거죠. 상황적인 우울증은 정상적인 슬픔의 과정이다. 괜찮다. 자신을 사랑하고 내를 돌보기 위해서 노력하자. 슬플 때일수록 다정하고 인내심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 좋다. 뇌와 몸을 돌보면 기분이 좋아진다. 충동적인 뇌 유형은 도파민 수치를 늘리면 도움이 된다. 강박적인 뇌 유형에는 세로토닌이 필요하다. 뇌의 균형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시도한다. 침울한 뇌 유형은 운동과 생생기능 보조제 이런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수면, 잠을 잘 자고 유해 물질을 제거하고 오메가3 지방산, 비타민 D 수치를 늘리면 침울한 기분을 바로 잡는 데 도움이 된다.